단순히 최대 최소치만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안정적인 생산 라인에서의 안정적인 이런 공정 능력, 선도 데이터를 구하려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문제가 있는데요. 저도 정확하게는 생산공학 쪽에 대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단기 공정 능력에 대해서는 제품들별로 어떤 측정 기준들이 좀 마련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하나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대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어진 어떤 공구 조건이나 아니면 작업자의 교체 또는 생산 라인의 가동 시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필요한 샘플 개수를 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개수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여기서 이제 롱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1분이면 만드는데 한 달 동안 샘플링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어떤 장비가 온오프되거나 아니면 공급이 바뀌거나 또는 생산 조건들이 달라지거나 그런 요인들이 같이 안에서 안에서 이렇게 다 어떤 요인들이 그냥 노멀라이징 되어지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요인들이 녹아들지 않는 단기간 내에서의 데이터를 측정해야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더 자세히는 품질과 실식 쪽에서 더 자주 알려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측정값에 대한 것은 이제 계측장비가 일단 정밀함을 가지고서 정확한 데이터 내기, 무적정 포인트, 레이저 측정기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서 해서 측정할 수 있을 만한 모든 형상적인 문제들, 포지션인지 아니면 어떤 자세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 다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봐야 될 거다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좀 정형화되지가 않으면 측정된 데이터가 아무런 경향을 알 수 없을 만한 그런 유형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해될 수 있을 만한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어진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이제 이런 데이터를 카운팅해서 저희가 분석 프로그램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파라미터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력되어져야 될 파라미터들을 좀 보게 되면은 상부 데이터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 상부 데이터의 중심값, 민밸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값으로부터 좌우측으로 얼마만큼 편차가 발생하느냐에 대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민밸류 기준에서 좌우측으로 얼마만큼 비대칭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스퀘어스에 대한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좌우 폭 대비 피크치가 얼마만큼 이제 그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피크시스에 관한 팩터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C4에서는 그렇게 4가지 상부 데이터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통계 프로그램에서 뽑아내면 C4에서 이제 입력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 상부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생산 라인의 그 경향을 반영해서 풀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놓고서 보게 되면은 공차 분석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인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딱히 보여드릴 자료를 제가 챙겨보진 않았네요.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따로 가지고 와서 다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 데이터에서 이제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뽑아내주는 이론식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통계 프로그램에서 쓰시면 더 쉽게 보여드릴 수가 있으실 테고, C4에서는 그렇게 추출된 항목들만 4가지 항목들이 전부 다 있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정하는 부분은 예제로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인터넷에서 보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용어입니다. 공정 능력은 이제 앞서서 CP라고 하는 용어 또는 시그마라고 하는 용어를 한글로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동일선상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겟 밸류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의 어떤 공차 범위 내에서 제품을 가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품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만큼의 생산 라인의 정밀도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품질에 대한 가속 능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뭐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보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다른 자료에서 이제 이렇게 가공해야 될 제품의 타겟 밸류 대비 이제 상호 범위에 대해서 정량적인 값을 시그마하고 그 다음에 CP 값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CP하고 이제 시그마에 대한 어떤 기준을 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좀 풀어서 보면은 보통 3시그마 레벨 정도 되는 게 99.7? 99.97이었던 것 같은데, 네, 99.7일 거예요. 네, 여기하고 CP 1.3 범위하고 보통 유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제품을 100만 개를 가공했을 때 한 63개 정도가 불량으로 생산된다라는 기준이 돼요. 370개 가공했을 때 하나 불량이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의 어떤 상황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상태도 이제 안정적이긴 하지만 더 품질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 그 이상의 퀄리티로 올라가게 되면 1000만 개가 가공했을 때 이 녀석의 불량 60만 에서 올라가는 거죠. 이 상태는 검사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기준이 되는 품질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SS 계산하는 예제가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셈블리 모델을 직접 사용하기 전에 앞서서 단품을 가지고 단품 안에서 측정 지점들을 좀 몇 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부족분 차이의 최대 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걸 만들어 볼 건데, 메저먼트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성분들이 4가지가 존재합니다. 리니어 타입은 이쪽 파트의 이쪽 면과 이쪽 파트의 이쪽 면과 면에 대해서 직선거리로 측정을 해서 누적 분차를 보여주는 타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앵글 타입, 그 다음에 갭이 있습니다. 갭은 보통 이제 가장 가까운 지점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보신다고 하면 되는데, 사실 갭하고 리니어하고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혼용을 해서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갭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와 가장 가까운 지점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두 개 파트 사이에 가장 가까운 지점은 여기 포인트와 여기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면과 면을 클릭을 해도 면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과 면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대해서 이 상태로 두 개의 포인트, 디텍션 포인트의 선분으로 이었을 때 그 선분에서의 거리를 측정해주는 게 이제 갭이 되겠고요. 리니어는 선택한 면과 선택한 면에 대해서 어떤 디렉션을 정의를 합니다. 디렉션을 정의를 해서 지금 여기는 수평 면의 수직한 방향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만약에 측정 디렉션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면과 이 면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잡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디텍션 포인트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뒤에 넘어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시는 어떤 면의 단차 같은 것들을 이제 측정하고 싶을 경우에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메저먼트 항목에서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예제를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작업하는 설정창에 대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작업하게 될 예제 파일을 좀 하나 불러올 텐데요.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마 예제 파일 폴더가 나눠져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직 트레이닝 파일스라고 하는 폴더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잠시만요. 어떤 예제였는지 그걸 잠깐 찾아서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직 트레이닝 파일스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모델링 베이직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브라켓이라고 하는 커트 파일이 있을 텐데요. 그거를 크레오에서 한번 좀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런 모델이 나와 있을 거고요. 크레온을 이렇게 모델 불러와 주시고요. 다음 C4도 모델러 프로그램을 좀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시작 메뉴 들어가서 시그매틱스에 C4 시그마 프로 엔지니어 들어가서 C4 모델러를 실행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나올 텐데 창 배치는 이제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고서 하게 되면은 C4 모델로에서는 프로이에 액세스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옵션이 좀 설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C4 모델로 툴스 메뉴에 옵션을 열어서 그 커넥션에 관련된 설정을 하나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옵션 창을 열어두시면은 상단 탭 제일 오른쪽에 프로이 커넥션에 대해서 항목이 나와 있고요. 여기 아래 프로이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 만약에 빈칸이 되어져 있으면은 아래쪽에 애드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 프로이 스타트 커맨드의 브라우저를 눌러서 그 프로이의 실행 배치 파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찾아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나머지 필드는 자동으로 생성되어질 거고요. 이렇게 해서 OK 하시고 나면은 커넥션에 대한 항목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를 하나 좀 설정이 좀 되어 있으면 예전에 할 수 있을 텐데요. 설정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요.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커넥션에 대한 환경 변수만 만들어진 것이지 연결된 건 아니거든요. 연결하는 거는 이제 여기 모델로 위쪽에 디스켓 버튼 왼쪽에 이렇게 퍼센트 좌우에 있는 그 싱크로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눌러두면은 이제
모델을 커넥팅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상태 아이콘이 조금 있으면 이제 변경될 겁니다. 네, 바뀌었죠? 그래서 연결되어지고 링크도 그런 식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델 큐에는 지금 이 파트의 모델 이름 브라켓이죠. 그래서 브라켓에 대한 항목이 추가가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켓을 클릭하게 되면 속성창에 대해서 이제 브라켓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보수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저희가 메저먼트를 하나 잠깐 만들어서 보게 되면요. 그냥 간단하게 일단 사용법만 하나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큰 홀의 센터하고 여기 위쪽에 있는 작은 홀의 센터를 이렇게 길이 방향 혹은 길이 방향으로 재봐야겠죠. 이렇게 길이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방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방향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표면과 아래쪽 상단 표면에 대해서 높이 방향으로 메저먼트를 또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표면하고 여기 표면하고 각도에 대한 메저먼트를 생성해 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몇 가지 메저먼트 타입을 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모델로 해서 일단 작업을 하려면 무조건 일단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간혹 이제 이쪽의 CAD 모델이 어셈블리 모델이라서 상위 파트, 하위 파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CAD 모델에 활성화되어져 있는 정보가 이쪽이랑 서로 일치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창을 왔다 갔다, 모델 창을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이게 끊어져요. 그래서 끊어질 때마다 저 위쪽의 버튼을 다시 눌러서 정기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저먼트 아이콘은 여기 활성화되어 있는 초록색 아이콘 보이시죠? 노란색 버튼 붙어있는 초록색 아이콘. 이거를 하나 추가를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선택창이 바로 나옵니다. 선택창에 이제 두 가지 항목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기랑 여기랑 한번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높이 방향에 대한 치수를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놓고 마우스 다시 위쪽 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초록색 라인이 하나 쭉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일단 하나 만들어줬는데 모델러에서 다시 한번 조립하죠. 자, 그러면 시컬 모델러에서는 메저먼트 1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항목 위에 피처 1, 2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아래 상단면, 위에 상단면을 클릭했을 때 그 클릭했었다는 표면들이 되는 거죠. 표면들이 이제 피처라고 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피처 항목들도 나중에는 그 데이텀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서 제 데이텀 피처면 제일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가공하는 홀 순서들 또는 가공한 어떤 평면의 순서들별로 저 피처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렬하는 과정들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 걸 기준에서 위쪽 걸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해서 현재 만들어진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초록색 라인이 지금 메저먼트 라인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경사진 방향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한 방향으로 측정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어떤 메저먼트의 속성을 좀 가서 보게 되면은 일단 타입은 리니어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리니어로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리니어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측정되어진 값이 CAD 프로그램에서의 값하고 C 프로그램이 인식하는 값하고 서로 잘 맞고요. 그 다음에 아래 톨러런스는 저희가 지금 아무 설정을 한 건 아닌데 지금 디폴트로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지금 이 메저먼트 항목을 아직 계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피처 탭으로 가볼게요. 피처 탭에서 보게 되면은 레퍼런스 피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스 피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피처 1을 기반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 메저먼트를 생성하겠다는 우선순위 관계가 있는데요. 그 아래 보게 되면 디렉션이 있어요. 자, 디렉션을 여기 있는 건 클릭하지 마시고요. 이걸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약간 좀 대상이 다릅니다. 자, 디렉션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방향을 대각선에서 전혀 수직 방향으로 이제 옮기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디렉션에 대한 부분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어떤 이제 피처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첫 번째 피처, 두 번째 피처를 클릭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메저먼트에 대한 그 직선 거리 방향으로 해서 항목이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아무런 디렉션에 대한 설정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 이렇게 이 방향으로 만들어지는데 디렉션에 대한 설정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측정하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져요. 지금 이 모델에 대해서는 똑같은 양쪽 동일한 모델인데 만약에 디렉션에 대한 벡터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잡아두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서 안에 제로에서 0에서 플러스 방향을 이렇게 가해주는 거죠. 그런데 메저먼트는 이제 레퍼런스 피처에서 소스 피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잡혀져 있다 보니까 디렉션에서 이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측정되는 값이 마이너스 네거티브 밸류에 대한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디렉션에 대한 정의가 없고 단순히 레퍼런스 피처에서 소스 피처로 그냥 진행 방향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메저먼트 값이 폴리티브 밸류가 나옵니다. 자, 이건 다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D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 라인을 하나 클릭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쪽에는 포인트를 하나 클릭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메저먼트는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자, 저희가 지금 유사한 문제죠. 이것을 수직 방향으로 측정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수직한 방향으로의 어떤 디렉션 벡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참조 대상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것들이 어떤 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페이스나 서피스를 선택하게 되면 그 페이스의 수직한 방향으로 디렉션이 잡히고요. 또는 어떤 모서리를 잡게 되면 모서리의 길 방향, 그 직선 방향으로 디렉션이 잡힙니다. 그래서 면의 수직한 방향이거나 모서리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그 방향으로 전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작업하고 있는 모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대각선 방향인데 수직 방향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선택한 면의 수직한 방향을 참조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아래쪽에 위치한 이 모서리 이게 만약에 면의 수직한 방향이다라고 하면 이 모서리를 참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2에서 그런 어떤 참조 대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선택 기능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프로이에서 형상을 직접 클릭하려면 이쪽에 있는 프로이 그 파트 어셈블리 아이콘을 눌러놓고 형상을 클릭하셔야 되고요. 이쪽에 있는 항목들은 C2에 등록되어져 있는 항목들 중에서 선택할 때 씁니다. 그래서 디렉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피처 1을 클릭하면 그 면의 수직한 방향이 잡힐 테고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걸 클릭하게 되면 이쪽에 와서 이 면을 잡으시거나 이 모서리를 잡으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지금 화면이 나눠져 있다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 디렉션 버튼을 바로 눌러서 피처 1을 추가해 볼게요. 그럼 피처 1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면 화면을 잠깐 또 축소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정선으로 되어져 있고 실선 형태로 해서 수직 방향으로 메저먼트가 정렬되어져 있는 걸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수직 치수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홀과 홀 사이에 대해서 홀과 홀 중심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콘 툴바에서 Add Measurement 아이콘을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홀의 원통면을 먼저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고 지금 이제 하나를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걸 잡기 위해서 하나를 옮겨놓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위쪽에 있는 홀을 또 잡아놓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는 지금 요 홀 서피스하고 이 위쪽에 있는 작은 홀 서피스에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해서 또 그 화살표가 이렇게 정렬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교재 자료를 잠깐 하나 볼게요. 요거까지만 설명을 하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혹시 지금 작업 잘 안 되시나요? 네. 자, 저희가 지금 형상을 이제 클릭을 했습니다. 앞서서는 어떤 평면과 평면을 클릭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은 원평면과 원평면을 클릭을 했습니다. 원평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원통면은 메저먼트에 대한 어떤 디텍션 포인트가 위치하는 곳에 세 가지 옵션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레퍼런스 피처로부터 해서 두 번째 소스 피처의 디텍션 포인트를 자 이게 서클 어떤 폴 실린더 폴 타입이면 가장 가까운 지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피처의 센터, 이 피처가 가장 먼 지점 이렇게 해서 옵션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되어져 있는 피처가 지금 이렇게 평면이거나 또는 이런 그냥 어떤 라인 같은 피처일 경우에는 활성화되어지는 옵션이 없는데 커브이거나 또는 실린더 타입의 어떤 곡면이거나 하게 되면은 그 아래쪽에는 디텍션 포인트를 어디다 둘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창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보통 면을 잡아놨기 때문에 면의 서피스냐 아니면 또는 거기에 이건 그냥 서비스로 되어 있겠죠. 예. 그렇게 지오메트리에 대한 타입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안에서 리어냐, 센터냐, 파 타입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설정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그 옵션을 달라지게 하는 것에 따라서 화살표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여기 구멍이 좀 큰 지점에 대한 레퍼런스 피처를 우선 좀 한번 볼까요? 자, 서피스가 있고요. 서피스를 X를 변경하게 되면 타전도가 지금 이렇게 표면 끝에 있는데 이게 가운데로 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포지션이 달라지겠죠. 자, 그런 항목이 있고 지금 레퍼런스인 상태에서는 두 번째 필드에서는 리얼 타입이 비활성화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 레퍼런스 개념인데 여기 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잡혀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락이라는 부분을 끄게 되면은 디텍션 포인트가 리얼 타입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파 타입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측정 지점을 어디로 옮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확한 측정 지점을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그 페이스가 분할되어야 되는 꼭지점이 있죠. 꼭지점으로 정렬을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디텍션 포인트가 잡혀서 정확하게 있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용자분들이 태그 모델상에 정확한 좌표 지점에 카드 포인트를 만들어 두셔서 그걸 쓰실 수도 있어요. 혹은 이렇게 지오메트리상에 그 종속적인 관계를 만들어지는 저런 항목을 조사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엔드 포인트, 셀렉트 엔드 포인트 로케이션 이라는 기능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마우스를 가지고 와서 여기 지점을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지점 혹은 파드 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지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메저먼트 포인트를 정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점은 정확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제 락이 걸려서 부품들이 만약에 키로메트에 대한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지점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기 그냥 무조건 고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는 락이 걸려있는 조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서비스인지 아니면 액세스 타입인지 액세스 타입 때는 뭐 니어 타입이냐 파 타입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될 의미가 없죠.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특정 지점을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정확한 어떤 포인트를 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포인트가 좀 어긋나져 있는데 이것도 이 오른쪽에 있는 엔드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엔드 포인트 아이콘 클릭해서 정확한 하드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화살표를 정렬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 교재를 잠깐 다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엔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자, 저희가 처음에 메저먼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리얼 타입으로 설정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파트들의 치수 공차가 이제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기부학적인 거동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지금 피처 1의 디텍션 포인트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지금
이게 리니어 타입의 디렉션 벡터가 없는 리니어 타입과 갭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디렉션 포인트가 옮겨집니다. 원래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는데 이게 기울어지면서 이쪽으로 이동된 거죠.